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제에서 논문 발표를 맡은 외식산업학과 1사학번 권성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SNS 마케팅에 의한 이태리 레스토랑 선택의 만족도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은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삶의 질이 강조되고 윤택한 인간 생활의 목표로까지 그 위치가 격상되었습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요구의 다양화는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메뉴의 맛, 분위기, 인테리어 등의 환경 요소들도 과거보다 상향평준화가 되어서 레스토랑만의 차별화 요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구매에 앞서 눈에 보이는 환경들을 통해 자신들이 받을 서비스를 예측하고 구매 결정 의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 레스토랑을 직접 다녀온 고객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나서 레스토랑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SNS 마케팅으로 인해 이태리 레스토랑의 선택에 만족도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인 SNS 마케팅, 이태리 레스토랑, 고객 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NS 마케팅입니다. SNS 마케팅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와 마케팅의 합성어입니다. 소비자 스스로 개방된 환경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는 저렴하고 효과 측면에서는 빠르고 강력하다는 점을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공유 및 확산된다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태리 레스토랑입니다. 이태리 음식은 양념이나 조리 방법 등이 우리나라 음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고객의 선호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IFU, 국내 호텔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던 조리사들이 호텔을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태리 레스토랑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리 레스토랑은 안락하고 차분한 분위기, 고급스러운 실내 장식, 주차시설 확보를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만족도입니다. 고객 만족도는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의 다양한 인지적 처리 과정 후 형성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만족 혹은 불만족이 미래 수익성 향상과 경제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이론적 배경은 저의 논문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 모형과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요인과 경험 요인, 효과 요인이 고객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고객 만족이 결국엔 재방문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연구 모형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가설은 총 5가지 설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1번, 이태리 레스토랑의 SNS 마케팅이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세부 요인으로는 앞서 말한 이미지 요인, 경험 요인, 효과 요인이 각각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설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이 재방문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 총 이렇게 5가지의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가설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 이태리 레스토랑의 SNS 마케팅이 고객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가? SNS 마케팅을 이용했을 때 이태리 레스토랑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또는 적극적으로 이태리 레스토랑을 이용할 것이다 등 만족도에 대한 요인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SNS 마케팅을 통해서 레스토랑에 호감이 생겼다거나 이 SNS 마케팅을 이용한 레스토랑은 신뢰할 수 있다는 등 이미지 요인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SNS 마케팅으로 레스토랑의 이름을 기억한 적이 있다거나 SNS 마케팅을 통해서 레스토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등 설문자들의 경험 요인에 의거해서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효과 요인입니다. 효과 요인은 SNS 마케팅을 이용하면서 레스토랑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시간 또는 비용이 절감되는지 효과적인 요인을 봤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이 재방문 이도에 적의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 SNS 마케팅을 하는 레스토랑을 우선으로 방문하는지 또는 레스토랑 이용 시 SNS에서 정보를 참고할 방문하는지 가능한 한 SNS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재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방문 이도에 관한 요인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가설들을 설문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가설들의 채택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인 적재치가 0.5 이상 그리고 알갱값이 1.0 이상이면 타당성이 검증된다고 볼 수 있는데 5개의 가설 모두 타당성이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론바 알파 개수가 0.6 이상이면 신뢰도와 내적 일관성이 검증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5개의 가설 모두 신뢰도와 내적 일관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 모츠도와 R-스퀘어과 P값 모두 유의한 값에 미쳤으므로 5개의 가설 모두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 인해 SNS 마케팅을 이용하는 이태리 레스토랑은 고객들의 만족도, 재방문 이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 SNS 마케팅은 주로 사진과 영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이 더 보기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조명과 인테리어, 음식의 모양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백열등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간접 조명을 사용하고 음식의 모양과 그리고 그릇의 디자인에 신경을 쓴다면 조금 더 사진과 영상이 보기 좋게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 기본적으로 SNS 계정이 없는 업주분들이라면 계정부터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하고 있는 고객의 니즈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토랑을 방문 후 게시물을 업로드 시 추가 혜택을 준다거나 카카오톡 친구 추가 방법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이에 따른 이유는 2가지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먼저 1번, 방문 고객 대비 인스타그램 피드의 인증 비율이 증가한다면 고객들이 레스토랑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부 마케팅 대행사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가 지출이 더욱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대한 한계점입니다. 연구의 조사 대상자가 전주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SNS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서 SNS 마케팅의 특성 요인 선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SNS 마케팅에 의한 이태리 레스토랑 선택의 만족도 및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자 권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문 발표를 맡은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외식산업학과 민경윤입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주문 배달 앱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과 주문 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입니다. 저는 주제 선정을 할 때 많은 키워드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 전주의 음식, 2020년 외식 키워드, 펠리미엄, 그린오션, 발미 호미 등 많은 키워드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저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가까이 있고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으며 의문이 들었던 주제, 즉 나의 관심 분야로 논문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게 바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주문 앱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추가 배달 비용의 발생이 고객의 주문 취소와 주문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씀으로써 바랬던 이상은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 품질에 만족을 하며 어떤 서비스 품질에 불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 품질을 새로 필요로 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문 배달 앱의 서비스 품질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 실제 주문 배달 앱 이용자의 추가 배달 비용 인식과 불만 등을 조사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추가 배달 비용의 확실한 틀을 잡는 배달비의 확립을 목표로 잡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행연구입니다. 저와 비슷하거나 관련된 주제의 선행연구로는 첫 번째, 백찬윤님의 배달앱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 및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나연님의 배달음식 시장에서 배달료 요구 조건이 배달요금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모형 및 가설입니다. 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 서비스 요인과 정보 요인이 포함된 주문 배달 앱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 추가 배달 비용 경험 요인과 인식 요인이 포함된 추가 배달 비용이 고객 만족과 주문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가설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증 분석입니다. 저는 주문 배달앱 서비스 품질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고, 주문 배달앱의 다양한 정보, 편리성, 보안, 배달음식의 퀄리티 등 많은 서비스 품질 중에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 품질에 만족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 품질에 불만족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문 배달 앱의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고 있냐는 질문에 70%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으며 4.8%의 사람만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배달 음식의 품질에는 만족하냐는 질문에 77.7%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으며 단 4.7%의 사람만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현재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배달 주문에는 그 자체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냐는 질문에 81.8%의 사람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의 결과로 봤을 때 현재 주문 배달앱 이용자들은 현재의 서비스 품질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체계적인 가맹점 교육 과정과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현재의 서비스 품질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추가 배달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그 전에 먼저 추가 배달 비용이 뭔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는 추가 배달 비용이라고 불리는 배달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추가 배달 비용의 시대는 저는 2018년 5월 1일 역시 유명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배달비를 받기 시작하고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소비자들의 반응은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심지어는 불매운동이 일어날 만큼 역효과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지금 교촌치킨은 어떤가요? 여전히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결국 시간이 지나서 2018년 10월 1일부터 역시 유명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도 소비자를 상대로 배달비를 받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는 점차 치킨, 피자, 중화요리, 분식, 심지어는 편의점 배달까지 거의 모든 업종의 외식업체들이 추가 배달 비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은 추가 배달 비용을 지불하면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원래 공짜였던 배달을 추가 배달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하는 게 아직까지도 살짝 찝찝하고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도 있지 않을까? 이게 단순히 내가 짠돌이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든 장사 감수성이 없어서 그런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추가 배달 비용 요구가 불공정하냐고 생각하는 질문엔 70.9%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으며 12.5%의 사람만이 아니다, 추가 배달 비용 요구는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 배달 비용 요구가 부담이 된 적이 있냐는 질문엔 74.1%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11.1%의 사람만이 아니다, 추가 배달 비용 요구가 부담이 된 적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추가 배달 비용 때문에 주문을 취소한 경험이 있냐고 묻는 질문엔 배달비의 유무, 배달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주문 취소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67.7%의 사람이 있었으며, 배달비의 가격 차이, 즉 더 싼 배달비를 받는 매장으로 주문을 변동하거나 주문 취소한 적이 있다는 답변한 사람은 66.7%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의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의 주문 배달앱 이용자들은 현재
추가 배달 비용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으며 또 추가 배달 비용의 발생이 주문 취소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비자들의 추가 배달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주문 취소를 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지 제가 주문 배달 앱과 외식업체에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추가 배달 비용은 확립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추가 배달 비용은 매장 사장님 본인이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같은 거리더라도 A치킨집은 배달비를 2,000원을 받고 B치킨집은 배달비를 1,00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매장 기준 1kg에서 2kg 이내의 배달지는 추가 배달 비용을 1,000원, 2kg에서 3kg 이내의 배달비는 2,000원, 그 이상은 3,000원 이런 식으로 통일된 확일화된 추가 배달 비용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된다면 저는 소비자들의 추가 배달 비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추가 배달 비용의 삭제 그리고 그걸 이용한 마케팅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은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문 배달 앱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모션들과 할인 행사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가만히 보면 거의 같은 브랜드들 같은 매장이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주기도 한 주 걸러 한 주라거나 아니면 매주 하는 매장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저는 그럴 바에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추가 배달 비용을 삭제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홍보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기에 하기도 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땡땡치킨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당분간 추가 배달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매장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가격 할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맥도날드 배달법의 도입입니다. 그래도 매장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에게 추가 배달 비용을 받아야 가게가 유지가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매장들은 차라리 추가 배달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 맥도날드처럼 홀이나 포장 판매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높게 잡아서 추가 배달 비용을 삭제해서 배달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면 고객들의 거부감을 낮추고 인식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거리가 멀수록 배달 비용이 증가되듯이 잠깐 매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한 2, 3분 거리 내에 있는 배달지는 예를 들어서 추가 배달 비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치킨 한 마리 주문 시 발생하는 추가 배달 비용이 2마리 이상 주문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메뉴를 한꺼번에 주문했을 때 추가 배달 비용을 면제를 해준다면 그 역시 추가 배달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제 연구의 바탕이 된 설문조사는 여러 개의 도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설문조사 응답자들 70% 이상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령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20대 응답자 비율이 62.8%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20대 외에 다른 연령대의 고객 만족과 주문 변동에 관한 의사를 알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식업체 그린오션이 밀레니얼 세대의 환경인식과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발표를 맡은 북솔입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제품의 대량 생산 및 소비로 인해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서 환경 파괴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 들어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 온실가스와 같은 기후위기로 환경 문제가 파괴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일부 외식업체에서는 친환경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대한 통계로 별로 노력하지 않은 항목과 전혀 노력하지 않은 항목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젊은 층의 세대를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칭합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란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즉 20세에서 만 39세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는 개성과 다양성을 갖고 비교적 멀티태스킹에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성비와 가심비에 중점을 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에게 유용한 소비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시간을 들여 자발적으로 찾아서 소비하는 것에 적극적인 세대인 것이죠.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나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이 낮다는 통계를 보고 환경 인식에 따른 소비 행동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기 2020년 떠오르는 트렌드로 그린오션이 있습니다. 그린오션이란 환경 분야에서 시장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인데요. 그린오션은 친환경의 핵심 가치를 두고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저탄소 녹색 경영에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셈입니다. 외식 기업에서도 사회적 흐름에 따라 친환경 마케팅이 도입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2018년 8월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커피 전문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스타벅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외식 기업인데요. 이 업체에서는 친환경 재생지를 이용한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친환경 원두를 사용하고 있으며 낮 시간 동안은 매장 내에 일부 소면을 소등하여 전력을 줄이고 자연광을 이용하는 그린아웃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식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환경 인식을 가지고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에서는 연구 모형과 가설 검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의 환경 인식에 대한 소비자 효율성 지각 요인, 환경에 대한 관심 요인이 구매 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매 의도는 만족도와 추천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가설 1.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의 환경 인식은 구매 의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밀레니얼 소비자의 구매 의도는 만족도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의 구매 의도는 추천 의사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환경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 요인 6가지 항목이 5점 척도 중에서 평균 3점을 넘어 보통 이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소비자의 환경 효율성 지각 요인 6가지 항목에서는 5점 척도 중에서 4점 이상을 평균 4점 이상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환경 오염 실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품에 대한 구매 의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이 4가지 항목이 타당성이 검증되어 요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고 독립변수인 환경인식과 종속변수인 구매 의도 간의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요인의 상관관계가 유효한 영향을 미쳐 구매 의도가 설명되는 부분의 비율이 전체 49.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인식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식품의 만족도 요인에서 안전성, 품질, 가격, 다양성과 같은 항목들이 타당성 검증에서 적당한 편으로 나왔고 추천 의사 요인에서 이 3가지 항목들이 평범한 검증치가 나와 요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요인과 구매 의도 간의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14.5%의 설명력을, 추천 의사는 36.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변수인 구매 의도와 종속변수인 만족도와 추천 의사 간의 영향 관계가 각각 있다고 판단되어 가설 2, 가설 3 모두 채택되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결론입니다. 기대효과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성숙한 환경 의식을 심어주고자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친환경 제품 구매와 같은 지속적인 소비 행동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환경 인식이 증가하였고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의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 지역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대상이 대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많은 대학생들도 환경 인식에 따라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외식 기업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것 같은 더 많은 그린우선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친환경 소비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곧 기후위기를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전 연령의 세대들까지도 성숙한 환경의식을 가지길 바라며 친환경적인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